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00만 명이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가운데 대다수에게 1인당 $10,000씩을 탕감해줍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2천만 명은 전액 탕감받아 학자 융자비 대에서 해방이 되고 월 상한은 12월 31일까지 넉 달이 더 유예가 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달러 가치가 타국의 주요 화폐들에 비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환율 급등에 자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와 유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국과 거래하는 제조, 수입 업체들은 코로나19와 물류 대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달러 강세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중국 등 그야말로 전 세계가 폭염에 의한 더위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남가주와 중가주 카운티에 100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100도 이상 폭염이 기상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도 100도가 넘는 폭염이 1년 중 수십일에 달하는 날씨가 최소한 30년 이상 계속된다는 암울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00만 명이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준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한인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 박형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학자 융자금 빚에서 해방을 선언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학자 융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4,5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다수에겐 $10,000씩을 또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들은 $20,000까지 일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펠그랜트는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연방 학자금 융자로 펠그랜트를 받아온 대학생은 대졸자 10명 중에 6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은 $10,000가 아닌 $20,000까지 빚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 명은 전액 탕감받아서 학자금 융자 빚에서 해방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월 상환은 12월 31일까지 유예됐습니다. 원래는 학자 융자금 상환을 오는 9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12월 31일까지 넉 달 더 유예키로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가 나오자 누가 대상이고 또 어떻게 탕감받을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백악관과 연방교육부 관리들이 답변한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적으로는 일괄 탕감 혜택을 받게 되는 4,300만 명. 일단 이 학자 융자금을 관리하는 론 서비서들이 보내오는 안내서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네. 졸업생들의 경우엔 이미 론 서비서들이 보내온 안내에 따라서 월 상환금을 납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주소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학자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연방교육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트에 요즘 접속이 폭주하는 바람에 알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란 점입니다. 들어가 보면 Please wait이라고 뜨고 많은 방문 트래픽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요. 롤링하는 사인을 보고 나서 계속 기다리면 들어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 학자 융자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 상한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25만 달러입니다. 이건 처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 탕감을 발표할 때부터 나왔는데 이후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 공제 전 소득인지 아니면 후 소득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 적용 기준은 2020년 또는 2021년도에 소득 금액을 조정한 후의 총소득, 즉 연조종소득이죠. AGI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학자 융자금을 신청할 때 소득 증명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국이 소득에 따른 자격 증명을 이미 하고 있는 이 800만 명에 대해선 별도의 폼 작성 없이 인증되는 대로
이 학자 융자금 빚을 자동적으로 탕감해주거나 감축해줍니다. 반면 아직까지 인증되지 않은 다수에 대해선 연방교육부가 정하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특정 폼을 작성해 제출한 후에 자격을 인증해야 탕감해주게 됩니다. 네, 또 이번에 탕감 대상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론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탕감 대상은 연방정부에서 받은 페더럴 론만 적용되고요.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회사들의 학자 융자금은 탕감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6월 30일 이전에 융자받은 학자금 부채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대학에 입학해서 학자 융자금을 받을 미래의 대학생들에겐 다른 방법으로 탕감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원생의 경우 $10,000는 가능하지만 펠 그랜트를 받지 못해서 $20,000 탕감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생들은 연방론인 그레드 플러스를 통해 160만 명이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10,000씩 탕감받게 되지만 펠 그랜트는 주로 학부생에게 적용돼서 $10,000 추가해서 합쳐서 $20,000까지 탕감은 불가능할 것으로 미 관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학부모들이 받은 론은 탕감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학부모들이 받은 플러스 론, 연방론입니다. 따라서 이 페런트 플러스 론도 $10,00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플러스 론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은 360만 명에 달하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 $10,000 탕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전체의 33%는 현재 밸런스가 $10,000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즉 이들은 학자 융자금 빚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또 다른 20%는 빚이 $10,000에서 $20,000 사이인데요. 이들의 다수는 펠 그랜트 수혜자들로 $20,000까지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10,000에 $10,000를 추가하는 $20,000나 탕감받게 되는 펠 그랜트 수혜자들, 대부분 학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인 2,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의 18%는 $40,000에서 $100,000 사이, 그리고 7%는 $100,0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10,000만 탕감받더라도 일단 학생들은 그 빚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꽤 기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이번 학자 융자금 탕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주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 주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학자 융자금이 얼마나 많은 편이었습니까? 네, 교육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학자 융자금을 빌린 주민은 평균적으로 $37,084를 빚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13번째로 학자 융자금이 많은 주에 자리했습니다. 워싱턴 DC가 전국에서 평균 학자금 융자금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는데요. 워싱턴 DC는 학자 융자금을 지닌 한 명당 평균 $55,000 가까이를 빚진 것으로 조사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전체 학자 융자금 규모로 보면 미국에서 다른 어느 주들보다도 더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학자 융자금은 총 $1,4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몇 명이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지도 발표가 됐나요? 네, 모두 382만 3,7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학자 융자금이 있는 주민 51% 이상, 과반은 35살 이하고요. 20%는 $20,000에서 $40,000 사이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또 약 3%만이 $200,000 이상 학자 융자금을 빚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를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학자 융자금을 빚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 등록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먼저 칼스테이트 대학 이 CSU를 보면 23개 캠퍼스 평균 연 등록금이 $5,742입니다. 그런데 UC 계열은 이보다 훨씬 비싼데요. UC 계열은 2023-2024학년도 등록금이 $13,752입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주 거주민들이 내는 등록금입니다. 그렇지만 UC 버클리 또 UCLA는 이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학교에 내는 등록금을 계산한 것이고요. 그 밖에 캠퍼스 피라든지 거주비,
교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불어나게 됩니다. 자,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 줘서 기뻐하는 학생들, 학부모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이를 반기지 않는 주민들도 있다면서요. 네, 40여 년 만에 미국을 덮친 최악의 물가 상승을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컸습니다. 네. 미국 책임 연방예산위원회는 $10,000 부채 탕감 방안에 약 2,3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0.2%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내 중도파들까지도 학자금 탕감에 투입되는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진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22일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트위터에 정부는 터무니없이 관대한 학자금 대출 규제를 제공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선 대출금 탕감의 공정성을 지적하는데요. 이미 대출금을 다 갚은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화당 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은 이제 국민들의 이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비판했습니다. 네,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 발표 이전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조치는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요. 학자 융자금 탕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교육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연방 학자 융자금 관련 업데이트를 체크하면 구독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 수고했습니다.